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제2과목 소방전기 일반이 나오죠. 자, 여기서 21번 보면 여기 게루프 제어와 비교를 했을 때 요 폐루프 제어에서 반드시 요 필요한 장치를 갖다가 골라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기준 입력이 들어오는 거고, 자, 그럼 기준 입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제어기라고 하죠. 그럼 제어기에서 제어 입력이 들어오고, 요 입력 신호가 제어 대상인, 예를 들면 플랜트, 공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플랜트는 이제 제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플랜트에서 이제 출력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력에서 그 일부가 다시 입력으로, 기준 입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요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드백은 순수한 우리 말로 하면 요건 되먹임이라고도 해요. 되먹임. 요걸 한자로 하면 괴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 자, 피드백이 없으면 요걸 우리가 게루프라고 그래요. 게루프 제어. 그 다음에 요 피드백이 있으면 요걸 우리가 폐루프 제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비교하는 어떤 비교를 하는 감지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감지를 하는 감지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요게 바로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를 갖다가 비교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경우, 게루프 제어의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커피 자판기 있죠. 자, 이 커피 자판기는 일정한 그 입력 신호에 의해서 돈을 집어넣으면 컵이 떨어지고 컵 속으로 일정량의 커피하고 설탕하고 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일정한 그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게루프 제어.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호등 있죠.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입력되면 30초 후에는 적색, 다시 20초 후에는 다시 그 녹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색, 황색, 녹색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 만약에 교통체증이 발생이 됐다. 그럼 얘 스스로 이걸 판단을 해서 신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등이나 이런 그 커피 자판기, 이런 게 바로 게루프 제어예요. 이거에 비해서 요 냉장고 있죠. 자, 냉장고는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냉장고의 가동이 멈추죠. 가동이 멈춰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가동이 돼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폐루프 제어 해서 요 대표적인 예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자동차 있죠? 정속주행 있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거. 이런 것도 폐루프 제어의 일종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요 폐루프 제어에 필요한 장치, 기준 입력하고 요 출력을 갖다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 입력 신호하고 주계환 신호, 피드백되는 그 신호를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폐루프 제어는 영어로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여기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다시 되돌려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제어죠. 즉 게루프 제어보다는 훨씬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되돌려서 목표값과 비교함으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페루프 제어의 특징은 정확도가 증가하고 대역폭이 증가, 외부 조건의 변화에 영향이 적고, 근데 대신 이건 구조가 복잡하고요. 설치 비용이 게루프 제어에 비해서 비싼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여기 Y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은 요건 삼상, 요건 농형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고, 여기 3번에 있는 저항 기동법은요, 요건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답이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보면은 농형 유도전동기, 직입기동, 그다음에 Y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에서 머리 글자, 직, Y, 길이죠, 길이. 직, Y, 길이. 그래서 요, 직입 기동 방법은 직접 모터에다가 전원을 직접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5kW 미만 아주 소형 유도전동기를 갖다가 이용할 때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요 Y델타 기동은 요건 5.5에서 한 37kW까지. 요 정도의 범위에 있는 모터를 갖다 기동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다음 중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요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죠. 이건 자석을 갖다가 대면 강하게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 강하게 달라붙는 금속을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철이죠, 철. 이 철은 자석되면 금방 달라붙죠. 그 다음에 요 니켈, 코발트에서 철리코, 세 가지는 자석을 대면 이게 자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자석에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강하게 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자화가 되는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 알루미늄하고 주석, 백금, 이리듐. 그다음에 산소하고 공기도 마찬가지로 상자성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반자성체. 이거는 자석을 갖다 대면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 기체, 그다음에 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거. 강자성체는 철,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알루미늄, 요 놈이 바로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거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은 우리 생산 공정 있죠? 컨트롤이니까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산 공정이니까 여러분이 공장에 가면은 제어 요소가 애구이, 즉 액면이죠, 액면. 탱크
탱크에 어느 정도의 액체가 차면 바로 정지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밑에 레벨이 떨어지면 다시 기동되고, 이런 애구이 같은 거 많이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유량도 마찬가지죠. 펌프로 원료 같은 걸, 액체를 갖다가 배관으로 이송할 때 유량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압력도, 반응 압력이 또 각각 틀린 거죠. 그다음에 온도, 반응 온도 조절이 돼야 되죠. 농도, 반응 물질의 농도 굉장히 중요하고, 밀도, 그 물질의 밀도가 다 고유의 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어 요소 보면 프로세스제에서 온도, 유량, 압력, 애구이, 밀도, 이거 다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자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자세는 우리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버 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기구에는 위치, 방위, 자세, 기계적 변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조정은요, 다 제어 요소가 전기 분야예요. 그래서 전압이라든가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여기 힘만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제어량에 의한 자동 제어 분류는 여러 번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그럼 25번 가죠. 자, 25번은 100V, 전압이 100V, 그다음에 전력이 500W죠. 전열선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전압, 직렬로 접속했을 경우하고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 소비 전력이 각각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전열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고, 다른 하나는 병렬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죠. 이때 소비되는 전력이 각각 얼마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전열선 한 개가 소비 전력이 500W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비 전력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요, 전압에다가 전류값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자, ohm의 법칙에서 V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를 대입하면 V 곱하기 R분의 V죠. 결국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전압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V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의 제곱. 여러분이 저항값만 알면 돼요, 저항값. 자, 그러면 여기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라는 것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압은 지금 여기 100이라는 걸 알고 있죠. 100V. 그럼 전류값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전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P는 VI에서 I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죠. 소비 전력이 500W예요. 전압이 100V. 아, 그러면 이게 5A다.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놈을 여기에다가 5A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네, 저항은 25ohm이죠. 요거 하나가, 전열선 하나가 저항이 25ohm이에요. 얘도 25ohm이죠. 자, 그럼 합성 저항이죠. 여기 합성 저항. 자, 합성 저항은 직렬이니까 둘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즉 25ohm 더하기 25ohm이 되는 거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0,000 나누기 400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250W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직렬은 250W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병렬로 연결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놈 저항은 25옴, 요놈 저항이 25옴이죠. 그대로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소비전력 P는 전압을 합성 저항으로 나누자. 전압의 제곱이죠. 자, 그럼 합성 저항은 쉽게 구할 수 있죠. 병렬이니까 20 플러스 20을 20 곱하기 20을 나눠주면 되죠. 요거 40분의 400이죠. 아, 그럼 요게 15옴이라는 걸 여러분이 합성 저항이 15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압이 100V의 제곱이죠. 합성 저항은 15옴. 아, 계산하면 이게 1000W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땐 250W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1000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1000W.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교재는 요거하고 좀 다르게 풀렀죠? 똑같아요. 교재에다 풀이하는 방법이나. 자, 전류 계산부터 한 거죠. P는 VI에서 I는 소비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지금 500W, 전압이 100V에서 5A죠. 그러면 전열선 한 개의 저항값. 그래서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니까 전압이 지금 100V, 소비 전류 한 개가, 전열선 한 개가 5A죠. 그래서 나눠주면 전열선 한 개가 25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열선 두 개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45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직렬 접속일 때 이 전류는 전압을 합성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전압 100V를 합성 저항으로 나눠주니까 2.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VI니까 100V에다 2.5A 하면은 250W가 그대로 직렬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열선 두 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죠. 그래서 20 플러스 20 곱하기 20 하면은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15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렬 접속했을 때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니까 전압 100V를 합성 저항 15옴으로 나눠주면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접속일 때 전력은 전압 100V에다가 소비 전력 10A 곱하면 그대로 1000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대로 푸는 방법도 있고 요대로 푸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더 칠판에 그 설명드린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열 팽창식 온도계가 아닌 것. 즉, 열이 발생이 돼서 팽창이 돼서 온도를 지시하는 게 아닌 것. 자, 열전대 온도계. 이 열전대 온도계는 전기적 원리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흐르는 전류.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열 팽창식이 아닌 온도계죠. 자, 유리 온도계. 여러분이 알코올 온도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 보면 여기에 이 정도 알코올이 채워져 있죠. 아니면 이거 수은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수은 온도계. 그래서 여기서 열을 가하면 이게 팽창이 되잖아요. 즉 액체니까 부피가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유리 온도계. 그다음에 바이메탈 온도계. 요 돼지꼬리 모양 금속이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니까 그런 온도계를 우리가 바이메탈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 열을 가하면 압력이 생기죠. 부피가 팽창이 되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한 온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열 팽창식 온도계, 액체 온도계라든가 바이메탈 압력식 온도계. 자, 전기적 온도계는 열전대라든가 그다음에 저항 온도계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7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여기 전압계 V가 10V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요 V가 10V예요.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B 사이에 요 전압이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전압계가 10V니까 요 5ohm의 저항이 있는 쪽에 우리가 그 전압을,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전류. 왜 지금 이걸 하냐면 V는 흐른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5ohm에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I1이라고 하죠. 자, I1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전압이 지금 전압계가 10V를 갖다가 지시하고 있죠. 여기 저항이 지금 5ohm이죠. 아, 그럼 요게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I1이. 2A. 여기가 2A예요. 자, 그럼 여기 25ohm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A가 되겠죠? 그럼 여기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전압. V는 IR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I2라고 가정을 하면 I2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2A가 흐르는 거죠. 여기에 저항 25ohm이죠. 계산하면 40V가 전압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전압이 여기가 10V고 여기가 얼마예요? 40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0V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로 흐르는 전류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저걸 우리가 I3라고 가정을 하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전압이 지금 40V예요. 저항값 지금 15ohm이죠. 아, 그럼 여기에 50V죠? 40V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40V고 여기가 10V니까 이게 40V가 아니고 50V예요. 그래서 전압이 50V, 저항이 15ohm이죠. 아, 그럼 여기에 5A 전류가 흐르는 거죠. 여기 5A. 자,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여기 2A하고 여기 5A하고 해서 7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전압은 V는 IR이니까 흐르는 전류 7A에다가 I 저걸 4라고 하면 7A죠, 여기는. I4는 2A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2A,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5A. 그래서 전체 전류가 7A예요. 그럼 여기에 전압 V, V4죠. 자, 요 놈은 IR이니까 7A에다가 저항 5ohm이죠. 그럼 35V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35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B 간의 전압은 여기 35V하고 여기 40하고 10하면 50이죠? 50V. 그럼 85V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 85V니까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같아요. 다음에 28번 가죠. 자, 28번은 최대 눈금이 200mA. 최대 눈금이 200mA. 자, 요거 암페어로 하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내부 저항이 0.85. 자, 분류기 저항이죠. 분류기 저항. 요 놈이 8mΩ. 자, 요거 오음으로 하려면 8 곱하기 요건 10의 마이너스 3승 오음이죠. 자,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면 최대 몇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즉, I0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요거는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전류의 내부 저항, 전류의 최대 눈금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최대 전류는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1 플러스 분류기 저항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오hm, 내부 저항이 0.85ohm이죠. 자, 전류의 최대 눈금이 200mA죠.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풀면 20.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교재에는 요거 0.2로 계산했죠? 다 계산한 것 같다 대입한 거죠, 요거.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 배율기 있죠? 자, 배율기는 전압계 요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압계하고 요거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측정 최대 전압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요 분류기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하고 요건 병렬로 연결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측정 최대 전류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에 29번 가죠. 자, 공기 중에서 50kW 방사 전력이 있는 요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할 때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는 점에서 전개 요 시료값은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했죠? 자, 여기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방으로 가는 거죠. 여기로 1km.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니까 1km가 되겠죠. 요것도 1km. 이쪽도 1km.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개 요 시료값 있죠? 요 놈은 루트 요 구의 표면적, 이 구의 표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구의 표면적은요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구의 표면적, 우리 지구본 같은 거 있죠? 그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요 전력값 있죠? P. 요 단위는 와트예요. 곱하기 120파이죠. 요 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주어진 그 값을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전력이 지금 50kW니까 와트로 하면 10의 3승 해주면 되는 거죠. 자, 4파이에 반지름 1km는 미터로 하면 10의 3승 미터죠. 1000미터예요. 그래서 10의 3승 미터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 120파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2 볼트 퍼 미터가 바로 전개의 시료값.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의 시력값 구하는 공식은 꼭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30번 가죠. 자, 30번은 대칭 N상의 이 환상결선. 자, 환상결선이라는 것은 델타 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선에서 Y결선하고 델타 결선. 그래서 이 Y결선을 우리가 그 스타 결선 또는 이거를 성형 결선 또 델타 결선을 우리가 환상 결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대칭 N상에서 요 델타 결선에서 요거는 선전류하고 요 상전류는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건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2분의 파이 1-n분의 2 만큼 위상이 뒤진다.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분의 파이에 가로하고 1-n분의 2만큼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거 다 여러분이 설명 다 듣고 이해를 하려면은 오히려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